인도네시아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땅. 그곳에 산과 해변, 사원 하나하나에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17,000개가 넘는 섬들 중 진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요? 이 영상에서 피닉스는 여러분을 인도네시아의 가장 놀라운 15가지 경이로움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용이 사는 섬부터 초화산 호수, 그리고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현실적인 해변까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다음 꿈의 여행지가 이 영상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5번째, 발리, 신들의 섬. 만약 신들이 아직도 우리 곁을 거닐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발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섬, 바다 위에 떠있는 사원들과 끝없는 논밭을 들이우는 화산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관광지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발리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신화입니다. 우붓에서는 야자수 사이로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황금 가면을 쓴 무용수들이 고대 서사시를 재현합니다. 타나로스에서는 바위 위에 세워진 사원 뒤로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녹아내리며 마치 불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투르산의 이른 아침, 등산객들은 구름 위에 서서 황금빛으로 물든 세상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발리는 영적이지만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00개가 넘는 사원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의식들은 단지 관광객을 위한 쇼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입니다. 이곳에서는 심지어 장례식조차도 불꽃, 소리, 해방의 축제로 치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는 마법과 함께 서핑보드, 스무디, 선셋 비치 클럽과 같은 현대적인 즐거움도 품고 있죠. 어디에서 아침엔 승려들과 명상하고 밤엔 별빛 아래 맨발로 춤출 수 있을까요? 반전은 이겁니다. 발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17,0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 중 하나의 작은 섬일 뿐이죠. 하지만 어쩐지 이 모든 것의 중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발리의 어떤 모습이 가장 궁금한가요? 사원인가요? 화산인가요? 아니면 숨겨진 해변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 장소를 공개할지도 모릅니다. 14번째, 보로부두르, 자바의 잊혀진 거인. 산 전체가 사람의 손으로 새겨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이 바로 보로부두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으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9세기에 200만 개가 넘는 화산암으로 지어진 이 사원은 거대한 만다라의 형태를 이루며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돌의 길이 되어줍니다. 멀리서 보면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곳은 이야기가 가득한 은하계입니다. 2,600개가 넘는 석조 조각들이 층층이 둘러져 있으며, 각 조각은 마치 고대의 그래픽 노블처럼 석조 위에 부처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보로부두르는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화산재와 덩굴식물 아래에 묻힌 채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졌죠. 그러다 1814년에 한 영국 장교가 우연히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해가 떠오르면 스투파 72개 사이에서 스님들의 연불이 울려 퍼집니다. 공기는 향 냄새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잠시 동안 시간조차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장인들은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구조물을 기계도 모르타르도 없이 만들어낸 걸까요? 보로부두르의 기초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신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어쩌면 함께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3번째, 라자 암팟,
바닷속 마지막 에덴. 바다 아래에 지상보다 더 화려한 세상이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 세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외딴 섬 군락 라자 암파세요. 이곳에서는 자연이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1,500개가 넘는 에메랄드빛 섬들이 맑은 바다 위로 솟아올라 마치 또 다른 차원을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해양 생태계입니다. 한 번의 다이빙만으로도 생명의 만화경이 펼쳐집니다. 색으로 폭발하는 산호 정원, 고대 영혼처럼 미끄러지듯 유영하는 거북이들, 빛의 액체처럼 회오리치는 물고기 떼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산호요 종류만 1,700종 이상, 산호도 600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서 말이죠. 현지인들은 이 바다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톱날 같은 절벽 너머로 해가 지고 반딧불이 해변 위를 춤출 때 그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라자 암팟이 지금껏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보호 덕분이죠. 외진 위치가 이곳의 가장 큰 방패입니다. 군중도 혼란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보다 오래된 리듬만이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대의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만약 바다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라자 암팟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깊이 잠수할지도 모르니까요. 12번째, 코모도 국립공원, 마지막 드래곤들의 왕국. 코모도 국립공원의 외딴 섬들에서는 자연이 여전히 발톱 위를 걷고 고대의 열기를 내뿜으며 살아갑니다. 이곳은 코모도 드래곤의 왕국, 문명보다 오래된 생명체입니다. 이들은 길이가 3m까지 자라며 예상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자신보다 2배 큰 먹잇감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원의 전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화석처럼 거칠고 두려움 없는 존재로 대지를 지배하죠. 햇빛에 바랜 사바나와 화산 언덕을 지나며 걷다 보면 고요함만이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한 마리의 코모도 드래곤이 느리지만 단호하게 다가오며 그 눈은 당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코모도의 아름다움은 육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옥색 바닷속에는 다이버들의 천국이 펼쳐져 있죠. 생명으로 가득 찬 산호초, 조류 속을 춤추는 만타가오리,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맑은 바닷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빛 모래사장, 핑크비치는 정말 존재합니다. 그 모래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 부드럽게 발밑에서 물들죠. 이처럼 거칠고 고대의 느낌을 주는 장소는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시간의 캡슐입니다. 혹시 자연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꼭 가까이 있어 주세요. 다음에는 하늘과 불이 만나는 곳, 지구가 결코 잠들지 않는 장소로 향할 테니까요. 11번째, 브로모 화산, 인도네시아의 불의 심장. 해가 뜨기 전 수많은 발걸음이 잡아 동부의 차가운 화산 사막 위를 울립니다. 모든 시선은 브로모 화산을 향해 있습니다. 해발 2329m에 솟은 연기를 내뿜는 신성한 화산. 첫 빛이 하늘을 가를 때 눈앞엔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검은 화산자의 평원, 솟아오른 분화구, 산 사이를 비단처럼 흐르는 안개.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브로모는 단지 사진작가의 꿈 같은 장소만은 아닙니다. 이 화산은 살아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떨림을 발밑에서 느낄 수 있죠. 그 이름은 힌두교의 창조신 브라흐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탱게르족 사람들에게 이 화산은 위험이 아닌 신 그 자체입니다. 해마다 야드냐 카사다 축제 때 마을 사람들은 분화구를 향해 올라가 채소, 가축, 심지어 돈까지도 던져놓으며 산의 정령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깜빡이고 연기와 함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대의 의식이며 원초적인 믿음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서 그 뜨겁게 끓는 심연을 내려다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브로모는 단지 화산이 아닙니다. 자바에 뛰는 심장입니다. 당신은 강력한 어떤 존재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작아졌던 순간이 있나요? 그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여정은 싱가포르만큼 거대한 호수가 초화산의 상처를 숨기고 있는 곳으로 향할 테니까요. 10번째, 토바호수, 초화산이 만든 호수. 처음 보면 그냥 또 하나의 평화로운 호수처럼 보입니다. 고요하고 끝이 없으며 구름을 거울처럼 비추죠. 하지만 토바호수는 평범한 호수가 아닙니다. 이곳은 불에서 태어났고 한때 인류를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갔던 장소입니다. 약 7만 5천 년 전,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수마트라 북부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위력은 세인트 헬렌스 산보다 8,000배나 강력했으며 화산재를 지구 전역에 퍼뜨리고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으며 인류 멸종에 가까운 사건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격변의 흔적으로 남겨진 것이 바로 토바호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산호입니다. 길이 100km에 이르며 그 넓이는 마치 내해처럼 느껴집니다. 호수 중앙에는 사모시르 섬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은 독특한 고상가옥, 음악, 조상 숭배 의식으로 유명한 바탁 쪽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호수 아래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초화산의 상처가 존재합니다. 살아있고 안에서 꿈틀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은 압도적입니다. 폭포는 분화구의 가장자리로 흘러내리고 안개는 소나무로 뒤덮인 절벽 위에 머무르며 섬은 조용한 생명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토바호수 가장자리에 서 있다면 평화를 느낄까요? 아니면 발밑에서 전해지는 고대의 박동을 느낄까요?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깊은 곳에 묻힌 이야기를 드러낼지도 모르니까요. 9번째, 요갸카르타, 자바의 영혼.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전통과 창조가 나란히 춤추는 자바에 뛰는 심장입니다. 요갸카르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지인들이 족자라고 부르는 이곳은 고대의 궁전, 신성한 사원, 그리고 거리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의 요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몇 안 되는 아직 술탄이 통치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도시의 중심에는 왕궁인 크라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고귀한 과거를 살아 숨쉬게 하는 장소이죠. 하지만 족자는 역사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리에서는 가물난 음악이 울리고 와양 그림자 인형극이 펼쳐지며 바틱 장인들은 천위의 이야기를 수놓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두 개의 고대 유적지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난. 하나는 불교, 다른 하나는 힌두교 유산이지만 두 곳 모두 가까이 있으며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요갸카르타를 진정으로 마법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따뜻하고 창의적이며 자신들의 유산에 자부심을 가진 이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족자는 뿌리를 지키면서도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경험입니다. 만약 단 하루를 요갸카르타에서 보낼 수 있다면 고대 사원을 탐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리의 예술과 음악 속에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래에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족자의 어떤 면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8번째, 자카르타. 하나의 국가가 뛰는 맥박. 자카르타는 속삭이지 않습니다. 포효합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도시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저택들이 반짝이는 마천루 옆에 서 있고 고대 모스크의 메아리가 넣은 빛 쇼핑몰 옆에서 울려 퍼지며 하루에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혼돈과 매력 속을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스카이라인 아래 숨겨진 도시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코타투아 옛 마을에서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아직도 자갈길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한때 자카르타가 바타비아라 불리던 시절의 흔적이죠. 순다 끌라빠 항구에서는 수세기 전과 다름없이 나무 배들이 정박하고 선원들은 손으로 짐을 나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카르타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숨겨진 카페, 거리 예술 골목, 심야 음악 클럽에서 꽃피는 젊은 창조 문화까지. 이 도시는 시끄럽고 붐비고 때로는 침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자카르타는 엽서 속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 속에서, 전통 속에서, 변화 속에서 써 내려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카르타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과거의 역사를 따라 걸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적 에너지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7번째, 길리 제도, 열대의 축복. 롬복 해안 바로 앞 바다가 수정처럼 푸르게 빛나고 시간이 느려지는 곳에 3개의 작은 섬이 파도 위로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 이름은 길리 제도. 그리고 한번 도착하면 떠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없습니다. 오직 자전거, 마차, 그리고 발밑에서 부드럽게 부서지는 모래 소리뿐입니다. 각 섬은 저마다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리 트라왕아는 가장 활기찬 섬, 비치바, 다이빙 스쿨, 선셋 그네가 어우러진 곳. 길리 메노는 조용한 영혼, 신혼여행객과 바다거북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리 에어, 그 둘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섬. 낮에는 고요하고 밤에는 감성적인 분위기가 흐릅니다. 물속 아래에서도 마법은 계속됩니다. 산호초는 열대어들로 반짝이고 바다거북은 당신의 오리발 옆을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심지어 물속엔 초현실적인 조각상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당신이라면 어떤 길리섬으로 도망치고 싶나요? 파티가 있는 섬? 평화로운 섬?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 완벽한 균형의 섬?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꿈의 섬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짐을 싸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 건너편에는 용의 등뼈처럼 솟은 절벽과 거칠고도 원초적인 모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6번째, 누사페니다, 발리의 거친 자매. 발리가 여신이라면 누사페니다는 전사입니다. 발리 본섬에서 배로 잠깐만 나가면 이 날카롭고 거친 섬은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람, 바다, 그리고 시간이 조각해낸 대지. 이곳의 절벽은 수백 미터 아래로 사파이어빛 파도에 곤두박질치고 클링킹 비치에서는 자연이 땅을 티라노사우루스 모양으로 깎아냈습니다. 그 등뼈를 따라 내려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죠. 하이킹?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경치, 모든 걸 감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엔젤스 빌라봉에서는 바위 사이에 자연이 만든 인피니티 풀이 반짝이지만 조수의 흐름이 바뀌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브로큰 비치는 절벽 속에 새겨진 완벽한 해시 가치로 시선을 사로잡고, 다이아몬드 비치는 사진 속 천국처럼 아름답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갈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섬은 단순한 스릴을 위한 곳만은 아닙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 고요한 사원들, 한가롭게 거니는 소들, 그리고 여전히 바다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사페니다는 거칠고 원초적이며 필터 없는 발리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티렉스 절벽길을 따라 평생 잊지 못할 경치를 보러 갈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평지를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험이 당신을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성한 땅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신전이 마치 돌에 새겨진 기도처럼 솟아오르고 신들이 인간 곁을 걸었던 땅으로 떠납니다. 5번째, 프람바난, 자바의 장엄한 힌두 사원. 중부 자바의 중심,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고대의 이야기들이 공기 속을 울리는 곳에서 프람바난은 마치 신들을 위한 석조 교향곡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9세기에 지어진 이 거대한 힌두교 사원 복합체는 힌두 삼위일체,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백에 헌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람바나는 단순한 종교적 건축물이 아니라 성스러운 기하학의 걸작입니다. 중심에 위치한 시바 신전은 높이 47m로 솟아 있으며 그 둘레에는 신화 같은 부조가 펼쳐지듯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라마야나 소사시 전체가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웅과 악마, 하늘의 전투들이 화산암 위에 영원히 멈춰 있죠. 해질 무렵 그림자가 안뜰을 가로지르고 첨탑의 실루엣이 사라지는 햇빛을 찌르듯 하늘로 뻗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신들이 여전히 이곳을 거닌다고. 지진조차 프람바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손상되었음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고요하게, 강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만약 당신이 밤에 프람바난을 거닐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신일까요? 유령일까요? 아니면 고대의 기도가 메아리치는 소리일까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모든 돌마다 당신을 기다리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목적지는 화산들이 식민지풍 도시를 감싸고 있고 한 잔의 커피에도 창의력이 흐르는 고산 도시이니까요. 4번째, 반둥, 자바의 파리. 안개 낀 산맥과 화산, 차밭으로 둘러싸인 도시. 반둥은 자연과 향수가 만나는 곳이며 예술, 시원한 공기, 그리고 유럽풍 매력이 어우러진 자바의 숨결입니다. 자바의 파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곳은 한때 네덜란드 식민지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반둥의 넓은 거리, 아르데코 양식 건물, 세련된 카페들은 그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인도네시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브라가 거리를 거닐면 빈티지 상점, 인디 갤러리, 말보다 강렬한 거리, 벽화들이 당신을 방입니다. 도시 위 언덕에 자리한 렘방에서는 또 다른 도피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정원, 온천, 그리고 에메랄드빛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크레이터 호수 카와푸티까지. 하지만 반둥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젊은 세대의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패션 학교부터 음악 스튜디오, 커피 로스터리, 테크 스타트업까지. 창의성은 이곳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에게 주말 이틀이 주어진다면 예술적인 거리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화산 고원 속으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장소로 떠납니다.
너무나 외딴 곳이라 해파리조차 쏘는 법을 잊어버린 바닷속 천국으로. 세 번째, 데라완 제도, 보르노의 숨겨진 보석. 군중도, 도시의 소음도 사라진 동칼리만탄의 밀림 너머. 바다가 속삭이는 비밀처럼 데라완 제도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 외딴 군도는 몇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지만 각각은 마치 오래된 여행 일기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집니다. 호화 리조트도 관광 함정도 없습니다. 오직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새하얀 모래,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해양 생물들이 기다립니다. 카카반 호수에 뛰어들면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자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침을 쏘지 않는 해파리 수천 마리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느낌은 초현실적이며 고요하고 마치 다른 차원을 떠다니는 듯합니다. 마라투아 섬에서는 산호초가 끝없이 펼쳐지고 거대한 바다 거북이 고대의 수호신처럼 유영합니다. 상갈라키에서는 만타가오리들이 푸른 심연 속에서 춤추고 데라완 섬 자체는 바다 위에 지어진 소박한 수상 가옥들로 이루어져 있어 잔잔한 파도 소리에 잠들고 발밑 바다의 아침 빛으로 눈을 뜰 수 있죠. 이곳은 시간이 사라지는 곳, 자연의 속삭임이 와이파이보다 더 크게 들리는 곳, 그리고 모험이 포장되지 않고 온전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당신이라면 침을 쏘지 않는 해파리들 사이를 헤엄칠 수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편에서 이 세상 너머 같은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벨리퉁, 화강암 바위의 땅. 수마트라 동쪽 끝자락에 마치 지구가 조각해낸 정원처럼 평온한 섬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벨리퉁.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에서는 집만큼 큰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이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거인이 흘린 장난감처럼 말이죠. 탄중띵기 해변은 너무나 조용해서 파도가 해변에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매끈한 바위 지형과 얕은 만이 어우러진 이곳은 물이 너무 맑아 바닷속 그림자가 춤추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벨리퉁은 단지 아름다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엔 고요함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인파도 과도하게 지어진 리조트도 없습니다. 그저 그물을 고치는 어부들, 맨발로 웃음 짓는 아이들, 그리고 수채화처럼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이 있을 뿐이죠. 내륙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주석 광산,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 그리고 더 단순했던 시절의 영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서두르지 않는, 결코 잊히지 않는 시간,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깊게 남는 곳입니다. 만약 벨리퉁에서 혼자만의 해변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명상할까요? 탐험할까요? 아니면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쉬기만 할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만의 완벽한 순간이 어쩌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비의 장소로 갑니다. 너무나 외딴 곳이지만 바닷속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잘 숨겨진 비밀일지도 모르는 곳. 첫 번째, 와카토비, 다이버들의 비밀. 동남 술라웨시의 깊은 곳, 도시의 불빛도 관광객의 발길도 닿지 않는 그 너머에 수천 년 전처럼 바다가 여전히 숨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와카토비입니다. 다이버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속삭여지는 해양 천국. 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와카토비라는 이름은 4개의 주요 섬, 왕이왕이, 칼레두파 토미아, 그리고 비농코에서 따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생태계가 존재하는 산호 삼각지대의 일부입니다. 산호는 750종 이상, 물고기는 942종 이상, 한 번의 다이빙만으로도 살아있는
대성당 속으로 들어간 듯 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스노클링만으로도 형형색색 산호와 해양 생물들 사이를 떠다니며 바다가 당신을 초대하는 듯. 와카토비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곳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와카토비를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깊은 바다로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고요 속에 그대로 떠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15개의 경이로움 중 어떤 곳이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다음 여행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